안녕하십니까. 토개부 아저씨입니다. 자, 10월 5일 유로 챔스리그로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풀젠, 인터밀란, 바르셀로나로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바이에른 뮌헨 대 풀젠 먼저 첫 경기부터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첫 번째 경기 바이에른 뮌헨 대 풀젠입니다. 내일은 바이에른 뮌헨 홈에서 경기를 치르죠. 알리안즈 아레나라는 구장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자, 현재 바이에른 뮌헨 팀 성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5경기 3승 1무 1패, 득점 10득점, 실점은 3실점입니다. 자, 이 경기를 어떻게 해서 치렀냐면, 자, 홈에서 3경기, 원정에서 2경기를 치렀습니다. 홈에서는 2승 1무, 원정에서는 1승 1패, 득점은 홈에서 8득점, 실점은 2실점, 원정에서는 2득점, 실점은 11점으로 원정에서는 엄청나게 안 좋았죠. 자, 그리고 자, 일단은 요 보시게 되면은 요 5경기랑 붙은 경기입니다. 뮌헨이 누구랑 붙어서 이렇게 치렀냐면 인터밀란한테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슈투가르트한테는 2대1로 비겼습니다.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한테는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한테는 1대0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한테는 4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요게 보시게 되면 오타가 있는데 요거는 11실점이 아니라 1실점입니다. 자, 그리고 뮌헨으로 한번 넘어가서 뮌헨은 독일 1부 지금 분데스리가 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레버쿠젠 4대0 경기를 잡아내며 다시금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모양새죠. 옛날만큼 신앙이랑만은 조금은 없어졌습니다. 뮌헨이. 자, 그리고 초반 다소 불안한 출발은 했지만 최근 나겔스만 감독의 전술 수정이 주요했고 우선 해결사 레반도프스키의 이적으로 전문 일선 자원의 공백이 좀 생긴 상황이 레반도프스키 자리가 많이 좀 차이가 나죠. 자, 그리고 무시엘라 제로톱 전술로 특유의 이타적인 플레이와 중원 장악을 살리며 득점 생산에 어려움이 없는 모습입니다. 특히 핵심 중원 키미, 밀러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 결장에도 그나브리, 코체르차, 그 다음에 자비처 조합으로 충분히 공백 것을 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키미 밀러가 지금 코로나로 지금 이슈로 해서 결장이지만 다른 애들로 그 자리를 메울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일정은 수비적 역습 대응 방식이 관건이고 물론 압도적인 전력차와 우파메카노, 더리트 조합이 건재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둘이는 조금은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승부를 뒤집기엔 현재 바이에른 뮌헨 공격 밸런스가 뛰어나고 단 극단적인 라인을 올리는 팀 특성상 상대의 극단적인 역습 패턴에 한 골 정도 실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뮌헨이 닭공팀이다 보니까 수비까지 많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풀젠 같은 상대로도 내일은 지공 많이 하겠죠. 점유율 아마 많이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홈 경기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까지 바이에른 뮌헨의 정보였습니다. 보자. 두 번째 팀입니다. 풀젠. 자, 현재 풀젠은 내일 뮌헨 원정에서 내일 챔스 경기를 치릅니다. 자, 요거는 빅토리아 풀젠이 아니라 요거는 풀젠입니다. 풀젠. 제가 요 실수를 했습니다. 자, 풀젠 5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5승 5경기 2승 1무 2패 득점 8득점 실점은 10실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5경기 어떻게 치렀냐면 홈에서 2경기 원정에서는 3경기 1승 1패 홈에서는 원정에서는 1승 1무 1패 홈에서는 3득점 2실점 원정은 5득점 8실점을 5경기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풀젠이 누구랑 붙어서 이렇게 경기가 치렀냐면 앞전에 바르셀로나한테 5대1로 방했죠. 완전히 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SK 시그마한테는 3대1로 이겼고 인터밀란한테도 2대0으로 졌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프라한테는 3대0으로 이겼고 보헤미안한테는 마지막 경기는 무로 끝나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재 체코 리그 이제 풀젠에 대한 5경기를 봤고, 자, 풀젠부터 보시게 되면은 체코 1부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체크 리그 내 명시상 1왕. 자, 체코
자꾸 체코를 체크라고 하네요. 자, 체코 리그에서는 1항인 만큼 미넨이 지금 보시면 독일 분데스가 1항인 것처럼 체코에서도 풀젠이 1항입니다. 다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압도적인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조별리그 2경기 2패로 70점 허용하며 무너졌죠. 그만큼 체코 리그가 조금은 하위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무엇보다 자국 리그와 다른 수비 전술로 인해 상당히 흘리는 모양새고 특히 그다음에 베르니차와 필두로 포백을 느린 주력과 엉성한 수비 조직력 문제도 드러나며 상대의 연계 플레이도 전혀 제어하지 못합니다. 해하고 베르니차가 지금 필두로 포백을 느린 주력으로 엉성한 수비 조직까지 내일은 미넨 상대로는 연계 플레이도 더 제어하지 못하겠죠. 언급한 바이에른 미넨의 유연한 연계 플레이를 쉽게 공격당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부분이 엉성한 조직력 문제가 지금 강팀에는 내일 더 먹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나마 위안인 점은 역습의 청병 모스케라 호리의 단기 퍼포먼스가 돋보였고 앞선 언급했듯이 라인을 올려 상대하는 바이에른 미넨 배후 공간에는 충분히 놀이 채널들이 존재는 합니다. 풀젠도 체코리그 1위만큼 공격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기본기가 있을 거라고 믿고 내일 풀젠 상대로 공격 부분 자 수비까지 다 오른 상대로 하면은 뒷공간도 조금 한번은 노려볼만 하다. 그래서 실점 가능성도 조금은 배제하지 못하고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만 실점 이후 능동적인 대응이 부족하며 극단적인 플랜 A만을 고집하는 팀이고 특성상 이번 일정 선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특정됩니다. 일단은 다 보시게 되면은 강팀한테 죽음의 조죠. 시조가 바르셀로나 있고 인터밀란 있고 미넨 있고 풀젠이 좀 많이 불쌍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미넨 상대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정보 자 풀젠에 대한 정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결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최종 결론입니다. 미넨하고 풀젠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 미넨은 최근 제로토 전술로 이들의 이타적인 플레이가 살아나며 최근 꾸준한 득점 생산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를 치를수록 호흡도 맞아가고 있는 게 주요하고 일단 핵심 2, 3선 밀러, 카미가 코로나 이슈로 이번 일정이 출전이 불가하죠. 일단 출전이 불가한데 그나브리랑 고레츠카도 충분히 이 둘이의 공백을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특히 풀젠은 앞선 조별에서 2선 두윙에서 봤듯이 수비진의 느린 발과 높은 무게 중심을 고려하면 상대진 공격진을 제어하기는 무리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미넨이 홈 경기고 앞전에 인터밀란하고 바셀한테도 진 이력이 있죠. 하지만 미넨은 바셀을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경기 풀젠 같은 경우는 미넨 상대로는 역습으로 한 골 정도는 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은 있지만 내일 미넨 잡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의 최종 결론은 미넨 승과 다득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경기의 추천픽으로는 미넨 승 다득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경기로 또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바르셀로나입니다. 자 내일은 주세페 페아차 스타디움에서 인터밀란 경기를 치르죠. 자 내일 이 경기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인터밀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인터밀란 현재 5경기 전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5경기 2승 3패 5득점 7실점 이 경기를 홈에서 3경기 원정에서 2경기 홈에서는 1승 2패 그 다음에 득점 2득점 실점 4실점 원정에서는 1승 1패 득점 3득점 실점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경기를 어떻게 치렀냐면은 일단은 인터밀란이 미넨한테 2대0으로 졌고 토리노한테는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풀진한테는 2대0으로 이겼고 우디네세한테도 3대1로 졌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롬한테도 질 만큼 엄청나게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못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부진 중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부진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터밀란부터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탈리아 리그 9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전 로마한테도
2대1의 경기를 내주며 최근 4경기 1승 3패 팀 분위기가 매우 처졌습니다. 처지면서 엄청나게 안 좋죠. 무엇보다 공개 전개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흔히 U자형 빌드업으로 측면 위주의 연계 플레이를 펼치는 상황이고 가뜩이나 코어라인 바렐라, 브로조비치도 상대 강한 압박과 공략하며 전방으로 볼 배급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뜩이나 평균 15의 슈팅 시도 중 3회 이하의 유료 슈팅만큼 기록할 정도로 효율성도 저조한 상황이죠. 슈팅은 15개지만 유효 슈팅은 3회 이하로 엄청나게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결정력이 안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핵심 일선 라우라토 최고 침투 패턴만으로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설상가상 수비 붕괴도 심각합니다. 앞선 언급했듯이 코어라인이 강한 압박에 대처하지 못하고 흔히 롱볼 전개로 펼치며 점유율 싸움에 우위를 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일단 점유율보다는 롱볼 쭉쭉 찌르는 패스로 지금 쭉쭉 찌르는 패스로 득점을 하겠다 이 말이죠. 쉽게 말을 하면 가뜩이나 좌우 풀백 둠브리치, 그 다음에 디마리코 1대1 수비 능력과 3백 중심 아체르비, 슈크리니아르 저조한 페이스고 에이스 레반도브스키 필두로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치 상대 공격진을 제어하기는 조금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인터밀란이 지금 저조할 때 약팀도 아니라 내일은 챔스 우승 후보팀이죠. 바르셀로나랑 붙기 때문에 조금은 더 힘들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인터밀란의 정보였습니다. 보자 내일은 또 인터밀란 상대인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밀란은 그까지 정보였고 바르셀로나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현재 1승 1패로 승점 3점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자, 바르셀로나의 5팀 경기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경기 중에 4승 1패 득점 13득점 실점은 3실점 그 다음에 홈에서 2경기 원정에서 3경기 승은 홈에서 2승 그 다음에 원정에서는 2승 1패로 지금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은 8득점 홈에서 원정에서는 5실점 그 다음에 홈에서는 실점이 1실점 원정에서는 2실점 할 만큼 바르셀로나 치고 많이 나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5경기 중에 4승 1패면 자 일단은 이 5경기를 누구랑 치렀냐면 앞전에 프레젠한테 5대1로 이겼고 카디스한테 4대0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제일 강자 미넨한테는 2대0으로 졌습니다. 나머지 엘체한테는 3대0으로 이겼고 마요르카한테는 1대0으로 이기면서 최근 5경기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게 되면은 자, 스페인 1부 리그 지금 1위고 시즌 초반 페이스는 인상적입니다. 자, 그리고 미넨 경기를 제외하면은 경기 8개째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단 이번 1차 A매치 기간 부상당한 핵심 수비 전력이 공백이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피케, 그리스텐센 조합으로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당 상대진 공격진의 빠른 템포 역습 전개와 롱볼 패턴에 대응하기는 가능할지 의문부호가 듭니다. 자, 인터밀란이 지금 점유율 높이는 것보다는 롱볼 길게 차서 길게 찌르는 패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일 롱볼 패스에 대응을 가능할지 그게 의문점이라는 거죠. 다행히 이전 마요르카 1승을 건기해서 이들의 건재함과 중원 장악력을 통해 한 골 이내 최소 시점을 경기를 기대해도 좋겠고 그나마 확실한 공격진 한량상을 통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에이스 레반도브스키를 필두로 파티 그 다음에 덴벨레의 페이스도 상당히 물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중원 패들이 가비 역시 로테이션으로 체력 안배기를 마쳤기 때문에 공격진에 득점하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바르셀로나는 공격 부분에서는 잘 되기 때문에 공격진 부분에서는 충분히 잘 될 거지만 내일 인터밀란에 대한 롱볼을 과연 어떻게 잘 막을지 의문부호가 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바르셀로나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보자 최종 결론입니다. 인터밀란과 바르셀로나 최종 결론입니다. 자, 인터밀란은 현재 공격 수비 전반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도 기대할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리그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죠. 가뜩이나 핵심 삼성 브로조비치의 부상 이탈로 상대방의 중원 싸움을 오히려 점하기는 힘들 것이고 설상가상으로 좌우 풀백의 저조한 수비 능력과 3백의 조직력 문제 등
수비진의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지금 인터밀란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에이스 레반도프스키를 필두로 한 공격진이 어렵지 않게 공략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터밀란 상대로는 공격진이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단 현재 아라우호, 쿤데가 부상을 이탈하며 베테랑 피케의 출전이 유력한 상황이고 라우라토, 제코의 침투 패턴에 의한 실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거로 바르셀로나 승리와 그 다음에 다득점으로도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도 인터밀란의 롱볼을 막을지 안 막을지 잘 의문이지만 그래도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바르셀로나가 많이 유리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승으로 저는 보겠고 다득점, 저득점은 일단 요거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추천픽으로는 바르셀로나 승으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에 대한 제 추천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5일 수요일 자 분데스리가가 아닌 챔피언스 리그를 두 경기 바이에른 뮌헨, 풀젠, 인터밀란,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경기 분석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 경기는 저의 초안 분석이라는 점을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기 더 많은 정보와 추천 조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무료로 다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쪽에 문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기도 분석이 되니까 그쪽으로 문의도 주시면은 다른 경기도 조합으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 문의도 많이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석은 여기까지였습니다.